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죽일 거예요.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7살 난 아이, 이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작업복을 꽉 붙잡고 있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네가 다쳤니? 지훈이 묻자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멈췄다. 매일 지나던 평범해 보이던 집, 평화로운 외관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지훈은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멈춰 세웠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일이나 하지, 쓰레기나 치우라고. 박동욱,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그만 참견하지 않으면 너도 다치게 될 거야. 지훈은 알았다. 이번 일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고 화려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며 늘어선 도심,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거리, 모든 것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듯한 도시.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상암동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동네였다. 아담한 주택들이 서로 기대듯 붙어있는 이곳은 겉보기에 평화롭고 안락했지만 집집마다 닫힌 문 뒤에는 각자의 고뇌와 비밀이 있었다. 김지훈, 35살. 매일 새벽, 그는 구형 쓰레기차를 운전하며 상암동 골목을 누빈다. 그의 거친 외모와 낡은 작업복은 그를 단순한 쓰레기 수거부로 보이게 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내면이 있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골목 끝 집 앞에서 그는 익숙한 두 사람을 보았다. 이민정, 30살. 그녀는 늘 아름다웠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7살 난 딸, 이수아가 서 있었다. 수아는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지만 그 눈 속에는 어른처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떠돌고 있었다. 민정은 서둘러 수아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몰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부에게는 묻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지훈이 그 집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된 건 몇 주 후였다. 평소보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던 그는 봉투 안에서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발견했다. 새 옷, 학교 가방, 그리고 어린이용 학용품. 모두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의 머릿속에 신문에서 본 유괴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도 그 봉투의 무게를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눈물로 범벅이 된 수아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지훈은 깜짝 놀라 쓰레기통을 내려놓았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수아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주저했다. 그의 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집안 문제에 관여할 자격이 그에게 있을까? 하지만 수아의 눈빛 속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민정의 집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지우는 골목을 지나던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재활용품을 주우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저 집 무슨 일인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 집 남편이란 사람이요. 밖에선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선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몰라요. 부인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아이는 늘 겁에 질려 있잖소. 그 말을 들은 지훈은 다시 집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나온 박동욱의 얼굴은 예상대로 차갑고 무뚝뚝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죠? 웃기고 있네. 쓰레기나 치워. 지훈은 발을 굳힌 채 서 있었다. 동욱의 눈빛은 날카롭고 적대적이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수아를 뒤로 밀며 보호하듯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아저씨, 제발 엄마를 구해주세요.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아이를 놓고 나가. 동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투는 명령이었고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향하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지훈은 담담히 말했다. 난 그냥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쓰레기나 치우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동욱은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가족 문제에 참견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지훈은 동욱의 압박에 위축될 법도 했지만 수아의 손이 그의 작업복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며 용기를 내었다.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인가요? 동욱의 얼굴이 붉어지며 그는 갑작스럽게 지훈의 작업복 앞자락을 움켜쥐었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냐.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때 민정이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계는 피가 마른 자국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제발 멈춰요. 민정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동욱은 뒤돌아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너도 조용히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훈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동욱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고 민정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동욱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그의 입계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경찰이 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말 한마디면 넌 직장도 잃게 될 거야. 쓰레기나 치우는 네 따위가 나를 건드리면 그게 끝이야. 그러나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아를 민정에게 밀어내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집안 구석에 떨어진 작은 USB 드라이브가 보였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수아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이 지훈은 USB를 몰래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이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하며 민정과 수아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민정은 긴 시간 침묵하던 상처를 경찰 앞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결혼 초반엔 그 사람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점점 그는 달라졌어요. 저를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 수아까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USB에는 동욱의 폭력 영상뿐 아니라 그의 비리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돈 세탁, 불법 거래, 심지어 조직 범죄와의 연루까지. 경찰은 동욱을 체포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쓰레기차를 몰고 상암동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민정과 수아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동욱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훈의 용감한 행동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 숨겨진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정과 수아가 지훈을 찾아왔다. 수아는 그를 향해 뛰어와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랑 저를 구해줘서. 민정도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언젠가 꼭 다시 은혜를 갚고 싶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들과 수아가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지훈은 별이 빛나는 서울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몇 달이 흘렀다. 상암동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김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차를 운전하며 매일 아침 같은 골목을 돌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쓰레기 수거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낯익은 집 앞에 멈췄다. 그것은 이민정과 이수아가 이전에 살던 집이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집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를 몰려던 찰나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수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활기차게 웃고 있었다. 그 뒤에는 민정이 있었다. 그녀도 예전과 달리 한결 편안해 보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 씨? 민정이 다가오며 물었다. 아직도 똑같이 쓰레기차를 몰고 있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은 수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암동은 우리에게 여전히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다짐이 묻어났다. 지훈과 민정의 재회가 반가운 한편 그들에게는 모르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정의 전남편 박동욱은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수아들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이 그를 막아섰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한 명은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보스가 감옥에 갔다. 어떻게 책임질 거지? 지훈은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은연중에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당신네 보스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옳은 일이었을진 몰라도 너는 우리의 원한을 샀어. 그들은 다가와 지훈을 위협했다. 동시에 민정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 동욱의 수아들은 그녀를 추적해 그녀와 수아의 새로운 집을 찾아냈다. 어느 날 밤 민정은 창밖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곧장 수아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문을 잠갔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지훈은 즉시 민정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움은 오지 않았다. 제가 그들을 막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훈은 민정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지훈은 밖으로 나가 집 주변을 살폈다. 그는 몇 명의 남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속삭이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돌을 집어들고
그들 중 한 명의 주의를 끌었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상대방은 지훈의 도발에 화를 내며 다가왔고 곧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다소 밀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동원해 상황을 버텼다. 결국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경찰을 부르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날 이후 민정과 수아는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욱의 남은 수아들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한편 민정과 수아는 정기적으로 지훈을 찾아와 그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 모두가 겪은 힘든 시간은 새로운 우정과 믿음을 만들었다. 지훈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더 자랑스럽게 살 수 있다. 몇 달간의 평온이 지나고 민정과 수아는 새로운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민정은 수아와 함께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박동욱의 이름이 적힌 낯선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에는 복잡한 숫자와 암호 같은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민정은 직감적으로 이 문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지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지훈 씨, 이걸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지훈은 문서를 살펴보다가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동욱이 과거에 했던 불법적인 거래의 증거일지도 몰라요. 경찰에 넘기는 게 좋겠어요. 그들이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지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정의 집 앞에 매일 밤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이 불안감을 조성했다. 지훈도 자신의 작업 도중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쓰레기차를 따라다니며 그의 동선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다시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요. 민정은 두려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지훈은 민정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다시 접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경찰 내부에도 동욱과 연결된 부패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경찰의 한 정직한 형사가 말했다. 그는 지훈과 민정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신들이 발견한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동욱의 조직이 당신들을 먼저 처리하려 할 겁니다. 며칠 후 민정과 지훈은 형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동욱이 운영했던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조직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으며 국내 여러 고위층과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한다면 단순히 동욱을 넘어서 더 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형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서를 어떻게든 지켜야 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밤 민정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 지훈은 그들의 침입을 막으려다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싸우며 그들을 몰아냈다.
이 사건 이후 민정과 수아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경찰과 지훈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마침내 경찰은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민정과 지훈은 목격자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서 동국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조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가 밝혀졌다. 동국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와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도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민정과 수아는 다시 상암동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쓰레기차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이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민정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몇 달의 고난과 싸움 끝에 모든 것이 끝났다. 박동욱은 수감되었고 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문서의 폭로는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며 부패한 고위층과 연루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 결과로 민정과 수아는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상암동의 골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지훈은 쓰레기차를 몰며 익숙한 길을 따라갔다.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를 방했다. 수아의 집 앞에 다다르자 문이 열리며 수아가 활짝 웃으며 뛰어나왔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녀는 손에 작은 음료수를 들고 있었다. 이걸 왜 가져왔니? 나 그냥 일하는 중인데. 지훈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진짜 영웅이라고요. 수아는 해맑게 웃으며 음료수를 내밀었다. 민정도 문가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안정감이 가득했다. 지훈 씨,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잠시 들르세요. 오늘 저녁 식사는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은 차를 좀 더 일찍 세워야겠네요. 그날 저녁 민정의 집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민정과 수아, 그리고 민정의 어머니까지 함께한 식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식사 후 지훈은 수아와 함께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이제 우리 모두 괜찮은 거죠? 수아가 물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몇 주 후 한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쓰레기 수거부에서 지역의 영웅으로 김지훈의 이야기였다. 기사는 그가 민정과 수아를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다루며 평범한 사람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그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만족했다. 민정과 수아는 지훈과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갔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지훈은 쓰레기차를 몰며
다시 상암동의 골목을 누볐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과 다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의 차는 조용히 도시의 골목길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의 용기와 진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